이번 시간에는 MA 측정 및 분석 프로세스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측정 및 분석 프로세스 영역은 서포트 프로세스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어, 자, 이 측정과 분석의 목적은 필요한 관리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측정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예,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만족시키려면 이 아래에 SG1, 2 측정 및 분석 활동 정렬, 이 측정 및 분석 활동 일치라고 하는 용어가 더 어, 맞겠네요. 일치,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측정 결과 제공, 이러한 두 개의 고유 목적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해당 MA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필요한 관리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측정과 분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필요한 관리 정보에는 뭐 계획 수립이라든지 좀 객관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추정, 객관적인 추정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측정과 분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수립되어 있는 그런 계획 목표 대비 현재 진척도를 파악하거나 또는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도 그러한 도구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로도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세스 관련된 어떤 이슈를 식별하거나 또는 그런 이슈를 해결하는데 에, 지원하는 그런 정보로도 활용이 되고 향후에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프로세스의 측정을 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자료로도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요 MA라고 하는 측정 분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영역은 CMMI로 진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2단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CMM에는 이와 같은 MA 측정과 분석에 관련된 이 프로세스 영역이 이 4단계에 있었어요. 4단계에 있었는데 2단계에 도입이 됐죠. 이렇게 이제 2단계에서는 이 측정 분석 활동을 어떤 본격적으로 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어떤 그런 과정만 2단계에서 실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측정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능력은 조직 전체 그리고 어떤 전사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영진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하겠죠. 이러한 측정 활동은 이제 조직이 점점 성숙 단계가 발전이 되면, 그러니까 성숙 단계가 고성숙도로 가면 갈수록 또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측정과 관련된 필요한 작업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어, 부분이 되겠고요. 초기 단계부터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4단계에 갔을 때 보통 이제 4단계와 5단계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단계라고 그랬었죠. 어떤 그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4, 5단계 갔을 때는 어떤 최소한의 작업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정 능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모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측정과 분석 자료 같은 것들,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이제 보관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고유 데이터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결과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고유 저장소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과 분석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뭐 측정 저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측정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장 동향이나 또는 벤치마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될 수 있으면 조직 차원의 측정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 저장소라고 하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이런 그 측정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조직 차원의 측정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목표, 이러한 측정 목표가 있겠죠. 측정 목표는 프로젝트의 그 필요한 그런 요구 사항이기도 하죠. 예,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구 사항이기도 하지만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측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요구 사항으로부터 측정 목표가 나오게 되어 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이러한 측정 목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목표치가 필요하겠죠. 진행하는 데서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기업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목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야지 해당 그 성과에 대한 진척도라든지 이런 걸 모두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회사 차원의 목표로서 또는 조직의 목표 요구로서 이런 측정 목표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랙티스를 보면 어, 측정과 분석 활동을 일치시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온라인 그래서 이제 정렬이 아니라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과 분석 활동을 일치. 그래서 식별된 정보 요구 사항과 목표를 통해서 측정 목표와 활동을 조정한다. 요거는 룸 프랙티스가 아니라 요거는 목표죠. 고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목적은 측정과 분석 활동을 일치. 그래서 식별된 정보 요구 사항과 목표를 통해 측정 목표와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고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특정 실행들은 동시에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고 또는 순서대로 수행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 목표 수립 시에는 전문가들은 측정과 분석 절차를 상세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대해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그들은 데이터 수집과 저장 절차에 의한 에, 제약에 대해 동시에 생각한다. 같은 의미죠. 자, 또한 여기서는 동시에 뭐 고려한다. 자, 이는 측정 스펙의 상세화, 데이터 수집이나 저장 활동을 하기 전에 수행할 필수적인 분석들을 상세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측정 스펙의 상세와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저장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그 수행해야 할 것들, 수행해야 할 것들, 수행해야 할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목표 수립에 대해서 첫 번째 프랙티스인데요. 식별된 정보 요구사항과 목표로부터 도출된 측정 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측정 목표는 측정과 분석의 수행 목적을 문서화하고 수행 근거가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였음을 설명한다. 그 측정 목표는 관리, 기술, 프로젝트, 생산 또는 프로세스 구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측정 목표는 현존 프로세스, 가용 자원 또는 다른 측정 고려 사항으로 인해 제약받을 수도 있다. 측정 결과값이 측정 활동에 투입된 자원에 비례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식별된 정보 요구와 목표는 프로세스의 중요성과 측정 및 분석의 결과에 따라
바뀔 것이다. 자, 이런 그 특정 목표는 여러 가지 뭐 관리나 기술, 프로젝트 생산 또는 프로세스 구현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 측정 목표를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정에 대한 출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런 특정 목표에 대한 출처, 즉 프로젝트 계획서 같은 데를 보면 이런 특정 목표를 프로젝트 계획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획서에서 이런 특정 목표치를 예를 들면 어, 그 계획서에 이런 특정 목표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어, 것으로부터 역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달성됐는지 그런 모니터링 할 때도 이런 측정 목표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로부터 또는 어, 그 이제 관리 목표라는 것이 있겠죠. 이미 만들어진 수립되어 있는 그런 관리 목표라든지 또는 전략 계획서라든지 사업 계획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측정 목표치를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어, 계약서에 의무화되어 있는 그 의무사항 같은 것들도 역시 이런 측정 목표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외부 업체의 어떤 벤치마크라든지 또는 프로세스 개선 계획서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도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목표를요. 그리고 이런 측정 목표에 얘는 어떤 진척 사항 파악 그리고 일정 변동 사항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고요. 계획 대비 실제 규모 파악하는 것 등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증가를 식별하는 것 그리고 결함 시정이라든지 비용 판단 이런 것 등이 다 측정 목표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산출물을 보면 측정 작업 산출물 작업 산출물이 없네요. 요거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정보 요구의 출처와 목표. 이거 앞에 설명드린 거고요. 작업 산출물은 뭐 그 측정 목표가 작업 산출물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예, 작업 산출물은 측정 목표. 그리고 서브 하이 프랙티스를 보면 정보의 요구와 목표를 문서화한다. 기록해서 이제 문서화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요구와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 요구와 목표를 문서화하면 이후에 측정과 분석 활동과의 일관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요구와 목표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자 초기 식별된 측정과 분석 정보 요청에 대해 전부 수행하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가용한 자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초기 파악한 그런 모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정보 요구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요 가용 한도 자원 내에서 그렇죠? 가용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서화하고 검토하며 측정 목표를 한다, 갱신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 및 분석의 목적과 의도한 활용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며 그리고 관리자와 관련 이해 당사자는 측정 목표를 문서화하고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개정한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에 측정 및 어, 분석 활동에 추적을 가능케 하고 측정 및 분석이 이 식별된 정보 요구와 목표에 적절하게 부합되는지를 보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측정 목표를 정하고 활동 계획을 결정하는 데 측정하는 사람과 분석 결과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도 참석시키면 적절한 방법이 된다. 자, 이 내용 뭐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랙티스를 보면 어, 필요하다면 정보 요구와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드백한다. 식별된 정보 요구와 목표는 측정 목표를 정하는 것처럼 정제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초기에 정의된 정보 요구는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요구와 목표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있는 측정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자, 그리고 식별된 정보 요구와 목표에 대해 측정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왜 측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훌륭한 답이 되어야 한다. 물론 측정 목표는 정보 요구와 목표의 변화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 요구나 이런 목표가 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측정 목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 지표 명시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측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 지표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측정 지표는 정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량화가 가능한 그런 측정 지표로 정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측정 목표는요. 그리고 이러한 측정 지표는 기본 측정 지표가 있고요. 기본 측정 지표, 그 다음에 파생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파생 측정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측정 지표는 직접 측정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생 측정 지표는 어, 다른 데이터, 그와 관계없는 뭐 다른 데이터나 일반적으로 그런 두 개 이상의 그런 데이터를 기본 측정 지표와 결합을 시켜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파생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측정 지표는 어, 그 어떤 그 작업 산출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작업 산출물의 규모 같은 것, 예를 들면 뭐 페이지 수라든지 또는 뭐 공수나 비용 측정 지표들, 예를 들면 어, 1인당 투입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측정 지표가 되는 것이죠. 1인당 공수나 비용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 공수, 비용, 예를 들어서 1인당 1인당 그 투입 시간 같은 것들, 투입 시간, 이런 게 이제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품질 측정 지표라고 그래서 그 품질에 결함이 있는지, 몇 개의 결함이 있는지, 결함 개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결함 개수, 기본 측정 지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측정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어, 그 시스템의 취약점, 시스템 취약점 수, 얼마나 취약한 것이 있는지, 취약점 수, 이런 것 등이 다 기본 지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약점 수. 그리고 그 설문조사 점수, 고객 만족도에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 점수, 이런 것들이 기본 측정 지표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생 측정 지표라고 하면은 그 앞서 그 기본 그 측정 지표를 이용을 해서 나오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결함 개수라고 그랬었죠. 그럼 총 결함 개수가 있으면 이 총 결함 개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심각도를 나타내는 심각도를 나타내는 또는 심각도별 결함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심각도별 결함 개수. 뭐 그러니까 심각도가 상중하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 어떤 보통 심각한 상태, 그리고 그 심각도가 좀 낮은 상태, 이런 그 심각도별 결함 개수, 이런 것을 이제 비율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품질에 대한 측정 지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점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은 어, 고객 그 만족도에 대한 동향을 또 알아볼 수 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 지표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 측정 지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설문조사 점수를 이용해서 점점점 더
고객의 만족도가 좋아지더라. 또는 고객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더라.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측정 지표가 바로 어, 파생 측정 지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생 측정 지표는 이렇게 비율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동향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측정 지표, 요약된 그런 측정 지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 측정 지표보다는 요 파생 측정 지표를 좀 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정량적으로 봤을 땐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그 측정 지표의 명시 이 활동에서의 작업 산출물은 기본 측정 지표 및 파생 측정 지표 명세서로 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서브 프랙티스를 보면 문서화된 측정 목표를 바탕으로 측정 지표 후보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측정 목표는 나중에 이제 다시 측정 지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파악된 측정 지표 후보들을 일단 여러 범주로 분류를 해놓고 이름과 측정 단위별로 명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지표와 측정 목표 간 추적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측정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검증이라든지 후보 분석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여러 측정 지표 후보 간의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측정 목표를 달성한 기존 측정 지표를 파악한다. 이전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는 다른 조직 내에 다른 조직 내에서 수립된 그런 측정 지표에 대한 그런 명세가 이미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측정 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측정 지표에 대한 운용 정의를 명시한다. 여기서 이제 운용 정의라고 하는 것은 측정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되었고, 측정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무엇이 제외가 되었는지, 이러한 그 내용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 정의를 해야 되고요. 내용 전달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성. 반복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두 가지 의미로 운영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복성은 이제 같은 정의가 주어졌을 때, 어, 그러니까 같은 정의가 주어졌을 때 측정을 반복 실시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그 기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 전달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성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반복성이라고 하는 기준. 그래서 항상 똑같이 측정을 했을 때 똑같이 그 측정 반복을 실시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되는 것이 바로 측정 지표에 대한 운용 정의를 명시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지표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검토 및 갱신. 여기 이제 정의된 측정 지표를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검토를 하고 그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 다음 프랙티스를 보면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절차 명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측정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저장되는지를 명시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수집은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것을 명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명세를 해야 되고 돼야 되는데 그런 어, 저장 절차 그리고 또는 검색 절차 이런 것에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나중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어, 그러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명세를 하는 것이죠. 어, 나중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또는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물로는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절차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도구 이런 것들이 작업 산출물이 되겠고요. 서브 프랙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현재 산출물, 프로세스 또는 트랜잭션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의 기존 출처를 파악한다. 이 얘기는 해당 그 측정 지표를 명시할 때 데이터의 기존 출처가 이미 파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런 기존 출처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 그 수집 메커니즘, 그 데이터의 수집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이미 수집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수집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정 지표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각 필수 측정 지표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는 방법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데이터 획득 책임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보완하는 그런 책임자는 또 누구인지 그리고 필요한 지원 도구가 이미 개발된 상태인지 아니면 획득 완료된 상태인지 이런 것 등이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 및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지침을 만든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완전한 그런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각종 프로세스들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데이터 제공과 그 기록 담당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어, 데이터의 자동 수집을 지원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절차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토 및 갱신을 실행한다. 데이터 제공, 수집, 보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과 함께 떤 제한된 절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고 기존 그 프로세스 개선 방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등을 어, 반영을 해서 좀 더 유용한 그런 측정 지표 또는 그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맞게 측정 지표 및 측정 목표를 갱신한다. 경우에 따라서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석 절차 명시입니다. 어떻게 측정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보고할 것인지를 갖다 명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 작업 산출물을 보게 되면 분석 명세 및 절차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브 프랙티스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수행할 분석과 작성할 보고서를 명시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분석 그리고 보고서 그러니까 그 분석을 통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 그, 그 분석과 보고의 기준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분석은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그런 측정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석 결과는 결과를 전달받는 대상 청중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결정은 어, 그러니까 그 가용 가능한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용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절한 데이터 분석 방법 및 도구를 설정한다. 어, 그 분석 도구들 좀 더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막대 차트, 히스토그램 또는 뭐 라인 그래프, 점 그래프, 표 이런 것 등이 다 어, 그 분석 방법의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통계량 같은 경우에 산술 평균, 뭐 어떤 이런 것 등이 다 그 기술 통계량에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음, 기술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시된 측정 지표와 어떤 분포 조사 같은 것들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상관관계 같은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어떤 그런 변경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의사소통하는 행정 절차를 명시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달할 일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명시하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진척 상황 보고서라든지 또는 서면 보고서라든지 직원 회의 같은 이런 어,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의사소통과 관련된 그런 것 등이 여기에 명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명시된 분석 및 보고서의 제안 내용 및 형식을 검토하고 갱신한다. 앞서 그 수행되는 이런 모든 활동들 있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갱신을 할 때는 뭐 최종 사용자라든지 후원자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나 또는 데이터 제공자 이런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측정 지표 및 측정 목표를 갱신한다. 예를 들면 측정 지표가 어떤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측정 지표를 수정을 하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또는 추가적인 측정 지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역시 새롭게 추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갱신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석 결과의 유용성 평가 기준과 측정 및 분석 활동 수행 평가 기준을 명시한다. 자, 다음으로 보죠. 다음 목표, 다음 고유 목표로는 식별된 정보 요구와 목표를 다룬 측정 결과를 제공한다. 즉, 측정 결과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프랙티스가 있는데요. 명시된 측정 데이터를 얻는다. 이게 측정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는 어, 이게 지금 측정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죠. 데이터 수집은. 그래서 그 수집된 데이터가 완전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명시된 측정 데이터를 얻는다는 얘기는 그런 확인 과정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작업 결과물은 기본 및 파생 측정 데이터가 되겠고, 데이터 무결성 시험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작업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세부 실행 사항을 보면 기본 측정 지표 데이터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또는 새로 명시된 그런 기본 측정 지표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얻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록이나 또는 조직 내에 또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요. 네, 파생 측정 지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파생 측정 지표 값을 새로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데이터 원천에 접근해서 데이터 무결성 확인을 수행한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측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명시하거나 또는 어, 기록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오류나 누락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는 분석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러한 점검 작업 등이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어떤 그러한 활동이 되겠는데, 뭐 누락 데이터라든지 어떤 범위 이외에 데이터 값이 있는지 또는 어떤 예외적인 패턴이나
또는 측정 지표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 등을 찾아내는 작업 이런 것 등이 다 이 세 번째 이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측정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이게 SG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먼저 측정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어, 그리고 데이터와 결과를 저장을 하고 그렇죠? 측정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측정 데이터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더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관련 관계자들과 결과물을 검토를 하면서 향후 분석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분석 결과물과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세부 실행 내용을 보면 초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해석해서 예비 결론을 내린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비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하이 프랙티스에서는 어, 그 분석에 대한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비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은 될 수 있으면 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결과물을 해석하고 결론 도달에 대한 기준은 어, 명시적으로 예비 결론은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물 전달을 준비한다. 이건 이제 앞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계획된 분석 결과물이 예상치 그 못하게 어떤 새로운 분석의 어떤 분석이 더 필요함을 느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완료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측정 지표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새롭게 또 파생 측정 지표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초기 결과물과 관련한 그러니까 초기 결과물을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을 배포하고 널리 전달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과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지 제시 방식이 적절한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결과물을 배포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를 해봄으로써 어떤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전달 과정상의 개선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향후 분석에 필요한 기준을 정제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습되는 새롭게 학습되는 어떤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무슨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수집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기준을 갖다 정제한다는 얘기예요. 향후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수집 절차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런 교훈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와 결과 저장, 측정 데이터 그리고 측정 명세 분석 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한다. 요 이제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들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력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측정 관련 정보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측정 저장소라고 하는 그런 조직 차원에서 저장해 두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 이력 데이터와 그런 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데이터 해석 또는 측정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석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축적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뭐 측정 계획서라든지 측정 지표 명세서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분석 보고서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같은 이런 자료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의 어떤 보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다 이런 저장과 저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장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 자우 산출물을 보게 되면 저장 데이터 목록이 되겠고요.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이 프랙티스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검토해서 완전성, 무결성, 정확성 및 현재 유효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요. 저장된 내용물은 적합한 조직 및 직원들에 한해 접근을 허용해야 되고 그리고 저장된 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결과 전달이 되겠습니다. 측정 분석 활동의 결과를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즉 의사소통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측정 그, 그 측정과 그 다음에 분석 그 결과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죠. 따라서 즉 뭐 시정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그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작업 산출물을 보게 되면 제공된 보고서와 관련 분석 결과물이 해당이 되고요. 분석 결과물 해석에 도움이 되는 배경 정보라든지 또는 가이드 이런 것 등이 다 작업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실행을 보게 되면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측정 결과물에 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알린다. 여기서 이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란 얘기는 그 측정과 분석을 위해서 계속 그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실행 그 결과를 해당 측정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알려주고 그에 대한 어, 진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결과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될 수 있으면 결과물들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전문가들이 아닌 그런 담당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쉽게 그리고 어, 그, 정보 요구, 그러니까 식별된 정보 요구, 그 요구 및 그 목표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측정 지표 그리고 파생 측정 지표가 어떻게 명시가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기본 지표와 파생 측정 지표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 등이 다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획득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러한 결과물을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결과값이 정보 요구를 그러니까 그 요구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해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 요구에 대한 해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납기 전에 그 결함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서 감지되었는지 이런 정보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정보 요구사항에 맞게 측정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측정 대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그 납기 전에 결함이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알려면 측정 목표는 예를 들면 그 제품의 생명 주기 이런 것 등을 어, 이용을 해서
결함을 파악하고 감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측정 대상은 품질이 이제 그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결함이 그 발생이 되면 그 결함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그럼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재작업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재작업에 대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 측정 목표가 아, 생, 아, 그 생기겠죠. 그러면 그 측정 목표는 결함 시정이라든지 비용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측정 목표가 생기게 되고 측정 정보는 비용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측정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그러한 그 제작업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측정 값을 알려주는 것이죠. 비용은 예를 들면 제작업 비용은 뭐 얼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러한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할 수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그 서브 프랙티스 두 번째 활동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 및 분석에 관련된 프로세스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